안녕하십니까, 고액 강사 최창입니다. 자, 두 번째 지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지문이죠. 여기는 이 지문은 경제 지문으로 보는 게 맞죠. 일단은 지금 요걸 어디서 가져왔냐면 여기는 이 지문은 수능 특강에 보면 147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에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여기서 아마 모티프를 따온 게 아닌가. 쟁자가 좀 이상하게 나왔네.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요 지문에서 모티프를 따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 경제 지문, 여기는 요 광고가 과연 완전 경쟁 시장의 체계에 있을 때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회사에게 어떤 경제적 이득을 주며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지문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요거 읽기 전에 몇 가지만 좀 주의합시다. 알겠죠? 요런 경제 지문들이 나오면 경제 지문들은 네. 요런 경제 지문들은 철저하게 원인 조건 플러스 결과 형태로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에 주목해야 되냐면 어쨌든 경제 지문은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진 결과. 이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이 결과치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두 번째가 비례반비례와 관련된 게 나오면 비례반비례.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이런 거죠.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뭐뭐 한다면 뭐뭐 하다, 이런 거 나오면 일단 여기는 요것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돼. 이런 문장들은 무조건 문제화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얘를 그냥 단순히 뭐 밑줄을 쳐둔다든가 아니면 지문 위에다가 표시하는 것만으로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거는 옆에다 간단하게 메모하면서 가는 게 좋다. 제가 전에도 비문학 관련 글을 한번 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비문학 지문들의 중요한 정보들은 옆에다 빼서 써두는 게 좋아요. 메모하는 게. 이게 습관이 들면 충분히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단순히 아직까지 나는 익숙하지 않아, 이거 쓰면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 라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직 시작하지 못한 친구들 있으면 남은 2달 동안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런 거를 여러분이 좀 신경을 쓴다. 경제 지문은. 물론 뭐 계산식을 바꾸네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이 지문은 그런 건 없으니까 요 두 가지 한번 염두에 가면서 한번 지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지문부터 먼저 읽을게요. 가지문 읽고 난 다음에 가와 관련된 문제부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나 읽고 난 다음에 나와 관련된 문제를 풀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고는, 자, 그럼 일단 광고는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이 글의 지금 핵심 단어는 광고겠죠. 그죠? 광고. 광고는 시장의 형태 중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그 효과가 크다. 그러니까 독점적인 경쟁 시장에서 그 효과가 크대요. 독점적 경쟁 시장은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상품을 다수의 판매자가 경쟁하여 판매하는 시장을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독점적 경쟁 시장하고 독점 시장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상품을 다수의 판매자가 경쟁하며 판매하는 시장이에요. 각 판매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자가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고를 이용해. 그러니까 결국에 이걸 인지하기 위해서 광고를 이용하게 되는데, 판매자에게 그러한 차별적 인지와 선호가 중요한 이유는, 자, 이제 중요한 이유야. 결국 이거 광고의 필요성이죠. 이를 통해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을 원하는 구매자에 대해 누리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광고의 역할은 뭐냐 했더니 결국에 뭐 한다고? 여기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는 것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여기는 이 판매자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 대체적으로 구매자는 상품의 물량이 많을 때보다 적을 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기 때문에 판매자는 공급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가격을 측정한다는 것이, 여기서 가격을 측정한다는 것이 가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판매자가 공급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거야. 즉 공급량을 떨어뜨리면 가격이 올라가. 이런 걸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도 이러한 지위 덕분에 상품의 차별성이 없는 경우를 가정할 때보다 다소 비싼 가격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향이 있대. 다소 비싼 가격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소 비싼 가격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뭐를 조정해서? 예, 공급량을 조절해서죠. 그죠? 공급량을 조절해서. 그러나 그 결과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더라도 그 이윤이 지속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어. 왜? 이윤을 보는 판매자가 있으면 그러한 이윤에 이끌려 약간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신규 판매자의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윤이 끝까지 되지 않아. 왜냐하면 그러한 이윤, 이렇게 이윤을 본다는 사실에 이끌려서 약간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신규 판매자의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판매자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뭐가 올라간다는 얘기? 그렇지, 공급량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비슷한 물건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판매자가 공급하던 상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여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자,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 결국에 초반에는 공급량을 줄여서 이윤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이윤을 보기 시작하면 새로운 판매자가 들어와서 뭐 한다고? 이윤이 감소하게 되는, 장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득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차별성을 알리는 대표적인 방법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다. 자, 그러면 차별성을 알리는 대표적인 방법은 결국에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인데, 하지만 많은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 광고만으로는 상품의 차별성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 광고만으로도 차별성을 부여할 수 있대. 판매자가 경쟁력에 자신 없는 상품에 많은 광고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매자의 추측을 유도하는 것이 이 광고의 목적인데, 이때 가격이 변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격이 변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도 함께 변해요. 비싸지면 당연히 안 사겠지. 구매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물건이 차별화됐다고 느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감소한대요. 즉 다시 말하면 차별성이 높을수록 가격 탄력성은 줄어드는데, 그러면 가격 탄력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앞에 있는 말대로 하자면 수요량이 잘 변화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변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처럼 구매자가 특정 상품에 갖는 충성도가 높아지면, 자, 이렇게 해서 충성도가 높아지면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강화가 돼요. 그래서 왜 우리 지금 핸드폰, 아이폰 같은 경우에 비싸도 사잖아. 다 쓰니까. 그래서 이렇게 독점적 지위는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독점적 지위를 강화한다는데, 자,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독점적 지위를 광고가 강화한다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여기 나오는 요 얘기하는 거야. 이게 결론이야. 판매자는 이렇게 광고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노려. 그래서 결국에 뭐 한다고?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야. 광고가. 독점적 경쟁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판매자도 상품의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광고를 빈번하게 이용한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나왔어. 독점적 지위란 건 뭐냐? 일단 공급량을 줄여가지고 가격을 높여서 이렇게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그것이 장기화가 되면 결국에 뭐 한다고? 결국에 이윤이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때 뭘 사용하게 되냐면 광고라는 걸 사용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광고 비용을 많이 지출함으로써 차별화를 두고 그 차별화된 걸 바탕으로 해서 가격 탄력성을 조절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요게 지금 가대용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그대로 옆에 있는 5번 문제 갑니다. 독점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 독점적 경쟁 시장에 신규 판매자가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진 않는다. 차단하진 않지. 들어올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런데 독점적 지위를 갖게 함으로써 시장을 지배하는 거지 막는 건 아닙니다. 독점 아니야 이거. 독점하고 상관없어. 독점적 경쟁 시장 첫 번째 문제는 그랬잖아. 다수의 판매자가 경쟁하는 거라고. 판매자가 공급량을 조절하여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거 맞죠? 이게 핵심이잖아. 3번에 구매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상품의 공급량에 따라 어느 정도인지를 판매자가 감안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여기 뭐라 그랬어? 두 번째 문단에서 요걸 하게 되면 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봐라. 대체적으로 요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매자는 요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런 걸 고려해야 된다 그랬지 그지? 요런 걸 고려해야 된다고 수요를 고려해야 된다고 이거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가면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되지 그지? 이건 틀렸죠 그죠?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4번에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다소 비싼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하지만 이윤을 지속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왜? 여기서 뭐 한다고? 새로운 경쟁자가 생겨난다 그랬지 그지? 새로운 경쟁자 생겨나니까 안 된다고.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 자신의 상품을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하게 되면 강화된다. 맞지 그지?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문단에 뭐라 그랬냐면 얘를 차별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첫 번째 문단에 차별적인 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야 가격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됐죠? 3번이 정답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7번 문제는 이따가 같이 풀고 4번 문제부터 먼저 풀게요. 4번에 1번 가는 광고의 개념을 정의하고 광고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소개하고 있다 그랬는데 광고의 개념을 정의한 적이 없죠? 틀렸어. 광고가 판매자에게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얻으려는 효과를 설명한다. 이거 첫 문단 1문단에 나왔지 그지? 1문단에 이거라는 이유는 뭐 한다고? 이거라는 이유는 여기 나오잖아.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맞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야. 그러면 3, 4, 5번은 굳이 우리가 볼 필요가 없겠네. 정답은 2번이 돼버렸으니까. 이렇게 확실할 때는 뭐 한다? 손가락 끌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손가락 끌기라고 들어봤죠 그죠? 마르고 달독에 나오는 거. 선지 답이 일찍이 판단이 되면 그 답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첫 문단에 너무 써져 있잖아 이렇게. 그럼 이거 답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어. 자 그러면 4번과 5번 두 문제 다 풀었어요. 그럼 남은 게 6번 7번 8번 9번은 어휘 문제니까 6번 7번 8번 남았어. 자 그럼 나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나지문 광고는 광고주인 판매자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기획되지만 자 요거는 어디의 내용? 그렇지 가의 내용이었어. 가의 내용. 그러한 광고가 광고주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시장의 영향이야. 광고주가 아니라 시장이라고. 광고주에게 영향을 주는 건 가의 내용이었다면 얘는 광고가 아니라고요. 그죠? 자 그럼 계속할게. 우선 광고가 독점적 경쟁 시장인 판매자 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자 뭐 할 수 있다고?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오히려 판매자 간의 경쟁을 촉진한다. 이게 첫 번째 영향이야. 이러한 효과는 광고를 통해 상품 정보에 노출된 구매자가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예민해질 때 발생한다. 특히 구매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수요량을 바꾼다면 자 여기서 구매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수요량을 바꾼다. 이걸 뭐라 그랬지 위에서? 이거 뭐라 그랬지요? 이걸 뭐라고 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 그랬어. 이렇게 정보를 연결할 수 있어야 돼. 이게 가격 탄력성이라고. 가격 탄력성. 여기에는 이 가격 탄력성이 높다면 판매자는 경쟁 상품의 가격을 더욱 고려하게 되어 가격 경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꾼다면 가격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판매장의 경쟁한 건 결국에 가격 경쟁을 이야기하는 거야. 또한이란 건 앞에 내용에 추가해 주는 거. 자, 내용 정보 추가해 주는 거야. 자, 여기까지 내용 하나였어. 자, 그다음. 경쟁은 신규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신상품을 쉽게 홍보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촉진된다. 더 많은 판매자가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면 각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되고, 그러니까 광고를 통해서 시장에 얼마든지 진입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되고 구매자는 더 이상 더 다양한 상품을 높지 않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시장에 진입하게 됨으로써 구매자는 더 다양한 상품을 높지 않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됐다는 거야. 자, 그럼 요게 지금 첫 번째 내용의 요 두 번째 내용이 되겠네. 자, 다시 한 번 더. 광고가 주는 첫 번째는 판매자 간의 경쟁을 촉진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한다고? 가격 경쟁에 돌입하게 되고, 또 하나 더. 여기는 이 구매자가 뭐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상품들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보를 선택하게 되면.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효과입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광고가 특정한 상품에 대해 독점적인 시장 경쟁을 넘어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기도 해. 개별 광고가 구매자의 내면에 잠재된 필요나 욕구를 환기하여 대상 상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합쳐지면 경기 전반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가 결국에 구매자 내면에 잠재된 필요나 욕구를 환기해서 소비를 촉진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경기 전반에 뭐 한다고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여기는 광고는 경제에 광고가 없는 상황을 가정할 때와 비교하면 광고는 쓰던 상품을 새 상품으로 대체하고 싶은 소비자 욕구를 강화하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뭐라고? 광고를 하게 되면 소비자의 욕구가 강화돼.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냐면 유행 주기를 단축시켜. 그러니까 소비가 증가하게 되죠. 그럼 소비가 증가하게 되니까 생산 활동 또한 자극하게 돼. 자극한다는 말은 커진다는 얘기지. 자, 커지게 돼.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산 활동이 증가하게 되면 고용이나 고용이나 투자의 측면에서도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증가는 자연스럽게 구매자의 소득을 증가할 수 있어요. 구매자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어. 돈을 많이 벌게 될 테니까. 그러면 소비자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증가하는데 이런 걸 한계 소비 성향이라 그래.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은, 자, 이게 결론이잖아.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경제는 결과가 핵심이라고. 광고를 하게 되면 이것이 양의 값이어서 경기 전반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소비가 증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는 거야. 플러스니까. 이렇게 인과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소비가 느니까 다시 유행주기가 짧아지고, 유행주기가 짧아지니까 다시 한 번 더 생산 활동은 늘어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인과관계가 계속 같이 돌고 도는 거야. 그래서 경기를 선순환시킨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하지만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는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돼. 소비뿐 아니라 소비로 촉진된 생산 활동에서도 환경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환경 오염은 심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러한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야, 환경 오염을. 왜냐하면 이것이 적절한 수준으로 낮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마지막 문단 내용이었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나와 관련된 문제부터 한번 가볼게. 먼저, 자, 그럼 6번. 광고에 의해 유행주의가 단축되어 소비가 촉진될 수 있다. 예, 맞는 말이지. 자, 광고가 경기 전반에 선순환을 일으킨 정도는 한계 소비 성향. 자, 한계 소비 성향이야. 뭐 할 때 어떻게 된다고? 한계 소비 성향이 마지막에 한계 소비 성향 양의 값이어서 여기서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소비가 증가해. 양의 값이란 건 증가하는 거지. 그럼 얘도 향상된다는 거야. 소비 성향이 양이 되면.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은 어떻게 된다고? 커질 때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질 때 커진다고 해야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됐습니까? 광고가 생산활동을 자극하면 근로자나 이런 게 소득수를 향상시킬 수 있어. 이런 거에 생산 요소 이용이 증가하게 돼. 광고 없는 상황에 비해서 환경오염은 심화될 수 있다는 게 마지막 문단 내용이었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7번 갈게요. 기업과 니은에 대한 이해인데, 얘들아, 여기서 기억이란 건 뭐냐면 가격 탄력성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거야. 경쟁을 제한하는 거라면, 여기는 지금 니은은 뭐냐면 니은은 오히려 판매자 간에 뭐 한다고? 경쟁을 촉진하는 겁니다. 아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경쟁을 제한하고 경쟁을 촉진한다는데, 자, 1번 갑니다. 기업은 상품에 대한 구매자의 충성도가 높아질 때, 그러면 높아지면 어떻게 돼?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해당 소비량만 증가하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쟁이란 건 생겨날 수가 없겠네.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질 때 이루어진대.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은. 그러면 가격 탄력성을 높여준다는 게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야. 수요량을 바꾸면 가격 탄력성이 높다면 경쟁에 돌입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는 이 문제 1번이 정답이겠네요. 됐죠?
인과관계야. 결론은 인과관계. 핵심은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다. 이게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여기에 중간에 뭐 할수록 뭐하다, 뭐 하면 뭐하다 하는 이런 문장들은 여러분이 정보를 다 남기고 가서 지문 내용 가서 찾아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러면 8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8번의 값은 여기서 뭐 하는 애들이냐면, 자, 봐봐. 여기에 우리 기업은 이런 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성분이 있어서 다른 것보다 탁월하다고 하면서 다른 것과의 어떤 상품 경쟁성에 대한 설명을 했어. 우리 제품이 좋다. 현재 비누 시장을 선도하는 경쟁사인 의뢰기업은 여드름 억제 비누로 이윤을 보고 있으며 큰 비용을 들여서 인기 드라마의 상품을 여러 차례 노출하는 전략으로 광고 중이야. 반면 우리 기업은 이번 광고로 상품에 대한 정보 검색을 많이 하는 소비 집단을 공략하고자 제품 정보를 강조하되 광고 비용은 최소화한대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결국에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광고를 최소화, 작게 한다고 정보를 강조하는데, 그러면 이 광고가 갑의 의도대로 성공했다면 을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되는 거 맞겠지. 이 광고로 갑의 기업이 여드름 억제 비누의 생산이 확대된다면 이 비누를 생산하는 공장의 고용이나 투자를 증가할 수 있겠지. 아까 인과관계에서 봤잖아. 3번에 이 광고로 갑의 기업이 단기적으로 이윤을 본다면, 자, 여기서 단기적으로 이윤을 봤어. 이윤을 보게 된다면 여드름 억제 비누 시장 내 판매자 간의 경쟁은 장기적으로 약화된다 그랬는데, 자, 갑의 기업은 신생기업이야. 이런 신생업이 이윤을 보면 다른 회사에서 어떻게 생각한다고? 자, 아까 본문지문에 있었어. 본문지문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신규 판매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고. 그러면 신규 판매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경쟁은 장기적으로 약화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 그래야 돼? 강화된다고 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야. 정답은 3번. 자, 4번에 이 광고로 갑은 많은 이윤을 드리는 방법보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차별성을 알리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맞죠, 맞죠? 지금 용어는 어떻게 돼 있다고? 중간에 차별성 요런 거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광고가 갑의 기업의 제 신제품을 포함하여 여드름 억제 비누수의 가격 탄력성을 높인다면, 자, 가격 탄력성을 높인다는 건 뭐 한다고?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수요가 줄어. 갑의 기업은 자사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없겠어. 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주는 거니까 높게 책정할 수 없는 거 맞겠지요. 그래서 얘도 맞는 거.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5번, 6번, 7번 다 풀었고요. 8번. 문맥상 A와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금 A가 뭐냐면 생산 요소가 들어간대요. 생산 요소가 들어간대. 그러면 여기서 생산 요소가 들어간다는 것은 뭐 해야 돼? 투입해야 되겠지. 그지? 삽입이 아니라 투입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경제 지문은 뭐가 핵심이라고? 인과관계. 지금 이것도 똑같이 인과관계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 장기적으로 뭐가 된다?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판매자 수가 는다라는 이 인과관계만 가지고 있으면 여기는 문제, 생각보다는 매우 간단하게 문제 풀 수 있다 하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해석하기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그 뒤에 나온 다음 질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